안녕하세요. 백혈병환의 이은영입니다. 안규정입니다. 오늘 백혈병환의 TV에서는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 중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환자분들이 퇴원을 했을 때는 그 전과 후 당일에서는 굉장히 막 설레시잖아요. 막상 퇴원을 하고 나면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열나는 거예요. 열나는 병원에서. 그리고 또 주의사항을 많이 안내하는 것 중에서 열나는 거 꼭 체크하세요 소리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열이라고 하면 일단 뭐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열나면 무조건 다 응급실 가야 되는 거예요. 환자분들은 그 사전에 먼저 안내해야 될 거 하나가 항상 체온계는 집에 항상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체온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38.5도 이상 2시간 정도 지속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응급실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예. 보통 38.5도가 환자 본인도 이제 열이 나서 힘든 상황이고 맞아요. 네. 옆에 이제 가족이 이렇게 뭐지 이마 같은데 이마, 대봐도 네네. 열이 난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 2시간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야 됩니다. 뭐 심야든 낮이든 네. 원래 치료받던 그 병원의 의료진과 통화를 해서 네. 그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조치를 받으면 제일 좋죠, 사실은요. 그 해당 병원에 꼭 의료진이라고 하니까 또 각국은 저는 의사 선생님 연락처를 몰라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통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해당 병원 외래 다니시잖아요. 병원 간호사실이나 병원 진료 예약실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 병원에 이 교수님한테 진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해당 외래 간호사실이나 의료진을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열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상담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약간 부가적인 설명으로 네, 네, 해주셔야죠. 우리나라는 전화 진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외래 진료를 보고 있고 간호사가 직접 의사 선생님 연결시켜 줬다 하더라도 너무 길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미 진료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간단한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로 가라 아니면 지금 병원에 오라 네. 하는 이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뭔가 뭐 이렇게 뭐 상담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조치를 받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게 판단이 안 서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에 내가 바로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어도 되는 건지, 그냥 해열제를 먹어도 되는 건가? 뭐 이러한 혼란이 있은 경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의료진한테 해당 병원에 문의를 먼저 하고, 근데 만약에 연락이 안 돼. 그랬을 때는 연락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응급실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서울 거주지가 지금 서울에 계시다. 그러면 그렇죠. 그냥 해당 병원에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택시 타고 아니면 네. 주위에 부탁드려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병원에 응급실 빨리 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경우가 사실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가장. 그래서 사실은 그 해당 환자가 만약 부산에 있는 환자인데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 서울이다. 서울까지 오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네, 응급실에 맞습니다. 가서 가까운, 일단 네. 기본 검사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면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항생제 치료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적정한 약 처방 같은 걸 통해서 일단은 이제 퇴원하고 또 원래 있는 병원 외래 진료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통을 진행을 하는 그렇죠. 거죠. 열이 나면 일단 환자는 참 힘들거든요. 고통스러우니까 응급실에 가서 열을 좀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처치를 받고 그 다음에 해당 병원으로 그렇죠. 외래를 온다던가 뭐 이런 그 다음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표님도 항상 말씀하시죠. 너무 참지 말라. 그렇죠. 백혈병은 백혈병으로 죽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혈병은 결국은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이제 이런 이제 합병증으로 네, 치료 시에 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 되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면 필히 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전조 증상인데 이게 났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적정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봤더니 별거 아니야. 큰일 난 줄 알고 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두 번째 가도 별거 아니야. 세 번째 가도 별거 아니면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이제 열이 좀 나도 돈 들고 그다음에 시간 들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9번 정도 갔는데 별 이상이 없더라도 10번째 갔을 때
심각한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전에 치료받았던 네. 그 고생하면서 치료받았던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열을 무시하면 안 된다. 백혈병은 반드시 열이 나면 반드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열 이후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내 몸에 감기 증상이 그렇죠. 있을 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많죠. 내 몸의 감기는 알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동물병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려고 영상 찍은 건 아니고 동물병원 가는 건데 당연히 집 앞에 있는 뭐 동네에 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아마 절반 정도는 진료를 하고 아마 처방을 해주시고 아마 절반 정도는 처방 안 해주시거든요. 안 해주시고 원래 다니고 있던 그 뭐 해당 병원으로 병원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백혈병 환자분들이 치료가 뭐 1차 항암 치료 끝나고 2차 항암 치료를 기다리는 그 사이다. 그러면 감기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완전 지방 아닌 이상은 동네 의원으로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치료가 다 종결됐어요. 집중치료 다 종결되고 이제 추적 관찰 중인데 뭐 치료 끝난 지 한 3개월, 6개월밖에 안 됐다. 근데 그때는 또 우리가 몸이 쇠약해 있을 때여서 감기도 조금 잘 걸리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내가 다시 외래가 남았어. 그래서 이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찾아가야 되느냐. 동네 병원을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동료원에 가야죠. 일단 가서 어쨌든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사실은 처방 안 해준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유형이 하나는 의사 선생님은 뭐좀 경험이 없으시든지 아니면 좀 겁이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들도 의사 선생님은 동네에 온 의사 선생님은 너무 부담을 주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감기 증상 정도라 생각하고 감기 처방을 해줘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폐렴인 거죠. 환자들 경우에는 자주 그러잖아. 아니 뭐 감기하는데 감기까지 굳이 그 원래 다니는 대학병까지 가라고 하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 이게 백혈병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감기 진료를 거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한테 중정히 물어보면 돼요. 그럼 의사 선생님께서 분명히 뭐 사실은 감기 처방해주는 건 어렵지 않지만 혹시라도 뭐 폐렴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갔으면 좋겠고 감기 해열제 정도만 주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오늘 이 영상 찍는 것도 감기로 동료원에 갔던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 안 해준다. 진료 거부다. 뭐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아니 저도 실질적인 경험이 있어요. 저도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퇴원하고 한 1년 이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감기인 것 같아서 동네 의원에 갔었고 근데 저의 기저질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치료가 끝난 상황이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아주 웃으시면서 치료 잘 받으셨나 봐요 하시면서 그냥 해당 병원도 멀지 않은데 서울이니까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해당 병원으로 가는 기억이 있는데 이게 좀 가까운 병원이 있거나 아니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해당 병원으로 가는 게 1차적으로는 조금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만성고수 백혈병 환자들은 뭐 경구용 이제 표적암제에서 일상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성고수 백혈병이라고 이제 자기 병력을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그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원래 다니는 병원에 가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혼란스럽긴 하겠다. 이야기를 안 해요. 아,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급성 백혈병이면 당연히 기저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만성고수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부 환자들은 안 하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일반 환자인 것처럼 해서 그 처방받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원래 단골로 다니는 의원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백혈병 질환에 대한 기저 질환에 대한 정보를 주고 감기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먼저 상담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면 하고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또 한 분 또 이제 진료를 받는 거니까 그리고 원래 다니는 병원에 가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감기인데 왜 동네원에서 진료나 처방 안 해줘? 라고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는 것도 사실은 좀 상처받지 마시고 백혈병 치료하다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번쯤은 동네 의원으로
급할 땐 가도 되느냐 한 번은 해당 병원의 의료진하고 물어보는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일단은 당연히 환자도 의사 선생님도 상태가 좀 이렇게 불안한 상태 같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지만 그렇죠. 조금 이제 회복됐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는 그 해당 의료진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의사선 간에 서로 간에 이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못하는 거지. 해당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상 동네원에서 감기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가능한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의원에 그냥 내가 단골 나의 기저질환을 다 아는 단골 병원을 의원을 좀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있거든요. 뭐 안과를 가야 된다던가 치과, 뭐 내과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몇 군데에는 저의 기저질환을 아직도 알아서 안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우리가 항암 치료하고 졸모세포 이식 이후에는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좀 흔한 후유증 중에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막염이라던가 안구 건조증이 좀 자주 오는 편인데 동네 안과 의원에서도 제 기저질환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세심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자기의 기저질환을 조금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원을 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도 우리가 궁금증했지만 그 백혈병은 그 혈액 검사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럼요. 했잖아요. 네. 사실 외래 진료 받을 때 최근에 혈액 검사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그것만 봐도 환자 상태를 좀 알 수 있으면 오히려 좀 맞아요. 동네 의원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치료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장 물어보는 게 혈액 수치 수치가 괜찮죠? 얼마나. 맞아요. 그거부터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퇴원 이후에 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와 또 감기 증상이 있었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조금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영상은 기존에 좀 이게 큰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현장에서 환자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해주는 영상을 좀 앞으로 쭉 네. 만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우리가 백혈병 한우의 TV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이걸 찍은 이유도 이러한 사소한 질문들이 문의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조금 자주 많이 오는 상담 사례를 조금 더 앞으로는 얘기를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려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백혈병 한우의 TV에서 저희 백혈병 희망 스케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희망 스케치 신청자 코너를 만들어 봤어요. 번거롭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하셔서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병했던 분이 이제 완치가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이 스토리를 우리 단체 기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유튜브 방송하고 난 뒤에 사실은 재발하신 분들 계시고 아니면 치료적 힘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해주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희망 스케치 영상 같은 거 하나씩 보내주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백혈 희망 스케치 좀 바라는 거는 재발하셔가지고 되게 절망했지만 다시 치료를 해서 완치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좀 신청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정말 스스로 희망의 증거가 되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혈병 한우의 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